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패스 오브 엑자일2의 기본 시스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 유저와 신규 유저 모두 만족스러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사실 PoE의 기본 시스템이라고 하면 너무나 방대한 양이라서 한 영상에 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 중에서도 기본에 대해 압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oE2에서 강해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시스템 3가지, 패시브, 스킬잼, 그리고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2레벨이 되면 1500여 개의 패시브 노드로 이뤄진 패시브 트리가 여러분을 반겨줄 겁니다. 전작보다 양은 늘었지만 좀 더 직관적인 옵션 위주로 구성되었다고 하니 겁먹지 마시고 하나하나 채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패시브를 잘못 찍더라도 언제든지 골드라는 재화를 써서 되돌릴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참고로 골드는 여러분의 여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재화로 패시브 트릭 재설정 외에도 거래의 수수료나 상인에게 아이템을 구매할 때 필요합니다. 패시브 트리엔 4가지 유형의 노드가 존재합니다. 소형 노드는 단순하게 한 가지 능력치를 주로 제공하며 파워가 약한 노드입니다. 능력치를 찍는 노드도 소형 노드에 포함되며 PoE2에선 원하는 능력치를 골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엔 정해진 능력치를 10 올려줬다면 이번엔 능력치를 선택하되 5를 올려줍니다. 노터블이라 불리는 중형 노드는 소형 노드보다 강력한 파워를 가진 노드입니다. 단순한 효과 증가를 넘어서 유니크한 효과를 주는 노드들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는 자신의 빌드에 어울리는 중형 노드를 방향 삼아 보세요. 키스톤은 노터블보다 유니크한 효과를 가진 대형 노드를 말합니다. 키스톤은 양날의 검처럼 한 가지 강력한 효과와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정 빌드들은 페널티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키스톤의 장점만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CI로 불리는 카오스 면역 키스톤은 카오스 피해에 면역이 되지만 최대 생명력이 1로 고정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에너지 보호막을 확보하지 않고 이 키스톤을 찍게 되면 카오스를 제외한 피해에 아주 취약해지겠죠. 반면에 에너지 보호막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굉장히 강력한 생존 기제가 됩니다. 거인의 피 키스톤은 양손 도끼, 둔기, 검을 한 손에 착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쌍수로 착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양손 무기는 한 손 무기보다 공격 속도는 살짝 느리지만 공격력은 훨씬 높기도 하고 양손 장비에는 룬 슬롯을 2개 뚫을 수 있어서 딜 상승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 키스톤입니다. 그리고 주얼을 장착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전작과 달리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빌드 구성에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하거나 필요한 옵션을 가진 주얼을 꽂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패시브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레벨업 할 때 1포인트를 얻을 수 있고 액트 진행 중 퀘스트 보상이나 보스 처치 등으로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보스마다 다양한 보너스를 제공해주는데 이때 아주 특별한 무기 전문화 포인트도 얻을 수 있습니다. PoE2에선 2세트의 무기를 자동 수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무기 세트에 따라 무기 전문화 포인트를 따로 할당해 1번 세트는 양손 무기로 극딜을 넣고 2번 세트는 방패를 들어 수비에 집중하는 등의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스킬 또한 어떤 무기를 들 때 사용할지 정할 수 있어서 양손 무기로만 사용할 스킬을 쓰면 방패를 들다가도 바로 양손 무기로 수합되어 스킬이 발동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직을 하게 되면 전직 포인트를 얻고 전직 노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최대 8개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4개의 강력한 전직 노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전직 노드에도 소형과 중형 노드가 있지만 패시브 트리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어센던시마다 고유의 아이덴티티에 어울리는 노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구하는 빌드에 맞춰 어센던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직 노드 또한 초기화 가능하니 도전 정신을 갖고 찍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얼리 액세스 기간 중에는 어센던시를 변경하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이 점 주의해서 전직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킬은 어떻게 배우는 걸까요? PoE2는 다른 게임과 달리 직업마다 정해진 스킬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스킬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스킬잼을 장착해 스킬을 사용하고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킬잼은 액티브, 보조, 메타잼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잼은 언컷잼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만들 수 있는데, 액티브 언컷잼으로는 액티브 스킬잼을, 보조 언컷잼으로는 보조 스킬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언컷잼, 즉 미세공잼을 사용하면 잼 세공 메뉴가 나오고 원하는 스킬로 세공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9개의 스킬잼을 장착할 수 있고 각각의 스킬은 5개의 보조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작과 달리 보조잼은 직접적인 딜 증가보다는 유틸적인 측면이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번 작에선 장비에 달린 스킬과 기본 공격, 어센던시로 얻는 스킬도 보조잼 착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모든 잼을 사용할 수 있지만 스킬마다 무기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조잼마다 보조할 수 있는 스킬의 유형도 다르니 잼의 설명과 태그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처음부터 모든 스킬잼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정 레벨마다 단계적으로 세공할 수 있는 잼이 달라집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으로는 전작과 달리 다른 스킬이더라도 같은 보조잼을 사용할 수 없는 점입니다. 9개의 스킬에 대해 어떻게 보조잼을 할당할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잼이 경험치를 받지 않아서 사냥을 통해 레벨업을 할 수 없고, 높은 레벨의 언컷잼을 사용하여 레벨을 높여야 한다고 합니다. 잼 레벨을 계속 신경 써줘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지만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고 싶을 때 바로 높은 레벨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보조잼엔 레벨이 사라졌습니다. 보조잼 슬롯은 2개이고 3단계의 주얼로 오브를 통해 보조잼 슬롯을 5개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어센던시 스킬은 메타잼 착용이 불가능하며 캐릭터 레벨에 맞춰 스킬 레벨과 슬롯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쓸만한 공격 스킬이 있는 어센던시는 주얼로 오브의 소모 없이 6링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유리한 점이 있겠네요. 보조잼은 색깔에 따라 능력치를 5씩 요구합니다. 장착한 모든 보조잼 중 빨간 잼이 10개라면 50의 힘이 필요한 셈이죠. 어떤 보조잼을 장착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우선 추천 보조잼 중에 골라보세요. 메타잼은 트리거잼이라고도 하는데 보조잼이면서 액티브잼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메타잼은 스킬 슬롯을 착용하고 발동시킬 스킬을 보조잼에 장착하여 사용합니다. 메타잼은 정신력을 점유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보조잼에 있던 스킬이 발동하게 됩니다. 한 가지 스킬만으로 2개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어 강력한 딜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정신력이란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 잼들을 사용할 때 필요한 자원입니다. POE1에선 마나나 생명력을 점유했지만 2에선 점유를 위한 자원, 정신력이 새로 생겼습니다. 정신력을 사용하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진 잼들은 영구적인 소환수와 버프, 트리거 잼 등이 해당됩니다. 정신력으로 소환한 소환수는 죽더라도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부활하는데, 정신력 점유가 아닌 만화로 소환하는 소환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템은 총 4개의 희귀도를 갖고 있습니다. 흰색은 일반, 파란색은 마법, 노란색은 희귀, 갈색은 고유 등급입니다. 희귀도는 아이템마다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은 아이템이라도 희귀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등급의 낡은 석궁도 있고 고유 등급의 낡은 석궁도 있는 셈이죠. 심지어 일반 등급의 낡은 석궁을 고유 등급으로 만드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이템은 접두어와 전미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일반 아이템은 0개, 마법 아이템은 접두전미 1개씩 총 2개, 희귀 아이템은 접두전미 3개씩 총 6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일부 아이템들은 희귀 아이템이더라도 4줄이 최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마법 희귀 순으로 좋은 옵션을 가지겠죠. 하지만 고유 아이템은 조금 다릅니다. 정말 쓸데없는 옵션의 고유 아이템도 있고, 특정 빌드나 액트 초반에 유리한 고유 아이템도 있고, 정말 강력해서 대체 불가능한 옵션을 가진 고유 아이템도 있습니다. 고유 아이템은 일반적인 아이템에서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옵션이 있는 아이템일 뿐입니다. 즉 고유 아이템은 희귀 아이템의 상위 호환이 아닙니다. 잘 만든 희귀 아이템은 고유 아이템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질 수 있지만, 희귀 아이템에서 얻을 수 없는 옵션이 필요하다면 고유 아이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레어 갑옷이 이 고유 갑옷보다 일반적으로 더 튼튼하지만 이 고유 갑옷을 착용하면 구르기 대신 전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멸이 필요하다면 고유 갑옷을 선택할 테고,
생존력이 더 필요하다면 레어 갑옷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제 갑옷이나 양손 장비의 6링크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액트 진행 중 적절한 고유템을 구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크기의 화폐인 오브들을 사용해 아이템을 크래프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아이템에 진화의 오브를 바르면 한 개의 옵션을 가진 마법 아이템이 됩니다. 접도를 가질지 전멸을 가질지는 모르죠. 참고로 접도와 전멸에 따라 등장하는 옵션 풀이 달라집니다. 한 개의 옵션을 가진 마법 아이템에 확장의 오브를 발라 2줄을 가진 마법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제왕의 오브를 바르면 3줄을 가진 희귀 아이템이 되고, 엑잘티드 오브를 바르면 1줄씩 옵션이 추가됩니다. 내가 원하는 옵션이 높게 많이 뜰수록 강력한 아이템이 되는 것이죠. 전작에선 이러한 오브들이 액트 단계에서 수급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짝에선 액트가 길어서 그런진 몰라도 진행 중에도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크래프팅해가며 액트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짝에선 변화의 오브와 정제 오브가 없고 카오스 오브도 옵션 1개를 지우고 1개를 추가하는 방식이 되어서 크래프팅 시 많은 양의 일반 등급 베이스 아이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작 때도 사라져서 전작과 다른 느낌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엔드게임에서 다룰 에센스, 의식, 탐험 등의 컨텐츠를 활용하고 장비의 슬롯을 뚫어 필요한 옵션에 룬을 장착하는 식으로 사라진 제작대를 대체해야 합니다. 장비에 룬을 장착하려면 소켓이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각 장비는 1개의 소켓을 가질 수 있고 양손 무기와 갑옷은 2개의 소켓을 갖습니다. 소켓을 가진 장비를 분해해 숙련공의 오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오브를 사용해 소켓이 없는 장비에 소켓을 뚫을 수 있습니다. 퀄리티가 있는 장비를 분해해 퀄리티 화폐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분해하는 게 싫다면 상인에게 골드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가 2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플라스크로 피아노 칠 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3개의 참 슬롯이 생겼는데, 참은 쉽게 말해 특정 상태 이상에 걸렸을 때 이에 면역 상태를 제공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참 또한 다음 사용을 위한 충전이 필요합니다. PoE의 거의 모든 아이템은 다른 유저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거나 화폐 등의 일부 품목은 거래소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래소 이용 시 판매든 구매든 수수료로 골드를 지불해야 합니다. PoE는 다른 게임과 달리 화폐의 종류가 다양해서 물물 교환의 느낌으로 거래를 하는데 주로 거래에 이용되는 오브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기축통화라고도 불렀는데 일종의 조개 껍데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짝의 기축통화는 어떤 오브가 차지할지 기대되네요. 이렇게 강해질 수 있는 3가지 기본기를 배웠으나 패시브를 찍고 스킬잼을 세팅하고 아이템을 크래프팅해도 레이 클라스트를 누비기엔 조금 부족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선 클래스의 종류와 전직에 대해 알아보고 전직을 통해 더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